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견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일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서울대 트루스 포럼에서요, 어제 서울대학의 대자보를 전면적으로 싹 다 붙여버렸습니다. 탄핵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탄핵을 하려면 이재명이를 내란죄로 탄핵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글을, 대자보를 제가 붙였어요. 이게 이제 전국 대학가로 이제 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 대학가로 퍼지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윤상현 의원도 지금 방금 SNS에 이제 페북에 글을 올려서 지금 내란 수계는 바로 이재명이다. 이재명을 이재명을 이제 탄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 그동안에 탄핵에 찬성했던 12명 중에 일부가 이거 내란죄 뺀다고 그러니까 이건 말이나 되냐? 다시 의견해야 돼.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반성론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란 그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누가 집행하느냐. 일단은 이 공조본 틀 안에서 지금 공수처하고 경찰이 협조해서 이제 집행을 하는데요. 이 집행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국수본, 그러니까 뭐 공수처 국수본, 이거 전부 내란 주도 세력이라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요것들이 이재명이를 수계로 보시면서 역내란을 주도하고 있는 인간들인데, 지금 차명진 전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죠. 예, 차명진 의원이 뉴델리에 칼럼을 써가지고 요 배후 세력이 있다. 배후 세력이 누구냐? 민노총이다. 직격을 가하고 있어요. 당연히 옳은 얘기죠. 이 차명진 의원도 서울대 정치학과 이제 후배되는데, 이게 그 민노총이,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이게 시민단체의 정상적인 집회가 아니고 종북 좌파 그룹의 이 반란 집회다. 이거는 북한에, 그러니까 대남 이 공작 조직이 개입돼 있다고 보고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 민노총이 간첩 속을 했잖아요. 또 이 사방이 간첩 속을 해요. 사방이. 왜 그러냐? 문재인 5년 동안 간첩을 이렇게 키워놨잖아요. 수사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간첩들이 요소요소에 많은데 그 뿌리가, 숙주가 민노총 이런 데입니다. 민노총 3명이 해갖고 최고 수계 선거국장이 15년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감정적으로 민노총 미우니까 그냥 이 종북 좌파 숙주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항상 저는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저의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진실 방송, 팩트 방송, 거기에 정확한 논평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민노총은 말로만 종북 좌파가 아니라 실제적인 종북 좌파다. 북한의 통전부에 민노총 홈페이지 비밀번호까지 다 보내줘 갖고 실시간으로 민노총을 통해서 더러운 뉴스란 뉴스는 전부 다 지금 보고 있어요. 조정하고 있어요. 이게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광기에 휘둘리는 건데, 탄핵 광기에 휘둘리고 있는 조직과 인간들이 전부 이게 내란 세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 내란이 진짜 뭔지, 내란이 뭐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란은 권력을 뺏는 게 내란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권력을 뺏으려면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특성이에요. 근데 내란은 뭐야? 난이라고 해요. 난동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뭘로? 무력으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으로 뺏어올 권력이 어디가 있어요? 굳이 무력으로 뺏어올 권력이 있다고 한다면 김정은 권력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침입해서 무력을 써가지고 권력을 뺏는지는 없어요. 그건 우리 헌법 정신에 반해. 우리는요, 우리를 비롯한 자유민주 국가들은 먼저 침공을 하지 않아. 이게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유엔 몇 조던가 제가 다 잃어버렸는데 48조던가 8조던가. 예, 하여튼 유엔 헌장에 유엔 회국은 먼저 무력을 사용해서 침략 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만약 하면 집단 방위든 자체 방위든 간에 무력을 사용해서 응징할 수 있어요. 이때 쓰는 무력만 정당한 권력 행사입니다. 이게 유엔 헌장에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유엔 국가 중에, 회원국 중에서 이 모범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권력을 뺏는다고 한다면 북한 권력 하나밖에 뺏을 게 없는데 우리가 먼저 무력을 사용해서 뺏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내란한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건 우리 국내법을 봐도, 우리 국내 헌법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원국인 유엔 헌장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내란한다. 이런 것은요, 상상을 못하는 얘기입니다. 상상을. 아마 유엔 헌장까지 인용을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란한다?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거 아마 제가 처음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만큼 제가 원통하고 한이 맺혀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엔 헌장, 북한이 만약 침입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딱 들어가가지고 응징해가지고
그 권력을 확 뺏어가지고 대한민국 유일 합법 정부로서의 한반도 전역에서 제대로 통일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대통령이, 그때는 그건 내란이 아니에요. 그때도 내란이라는 말로는 성립이 안 돼. 그건 정당 방위권의 정당한 권력의 정당한 무력의 행사, 전쟁법상으로의 합법적인 무력 행사가 되는 거예요. 국제전쟁법에도 그건 나와요. 합법적인. 아니, 그러면 뭐, 힘센 놈이 그 군대 앞세워갖고 천명병원 다 당하면 그게 합리적인 전쟁입니까? 아니죠. 정당 방위에서의 무력 행사는 유엔 헌장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바로 내란의 수기에는 이재명 플러스 알파들이 중심 세력이다. 이런 점을 강력하게 제가 이렇게 이제 설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대자보, 지금 이게 이제 전 대학으로 쫙 흩어지도록, 그 당시 이제 계엄이 선포됐을 때도 한 달 전에 일부 학생들이지만요, 자기 실명으로 계엄의 불가피성, 요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각 대학 게시판에 썼잖아요. 홈페이지에도 쓰고. 그런 용감한 학생들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번에 시위에도 2030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뒤집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어갖고 뒤집어갖고 그래서 이재명이 빨리 내란죄를 수사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고발되어 있는데 어느 조직도 이 탄핵 광부에 광기 들린 미쳐 날뛰는 수사기관들이 어느 누구도 지금 이재명이 고발한 지가 일주일 넘어요. 야, 아무도 수사를 안 해. 이거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단단하게 뭉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이 트루스 포럼에서 나와 있는 이 성명문, 이 대자보인데, 이게 뭐 영어도 돼 있고, 한국말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한번 그 글씨가 이게 말이죠.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시각적 효과도. 자, 그래서, 이거를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내용이. 보이네요. 보여. 제가 이거를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를 잠깐요. 요거를 제가 화면으로 한번 띄우는 걸, 제가 한번 화면으로 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게 우선요. 민주당이 이게 내란 세력이다. 내란의 중추 세력이다. 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지금 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게 중국 족속 국가로 종중 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이재명이를 지금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내란 탄핵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해서 말도 안 되는 거다. 예. 아주 불법 부당한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이게 사진으로 제가 아까 띄우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다 보니까 이 시각 효과 때문에 이거는 사진으로 자료 화면으로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공분을 느낄 것이다. 이 좌파 민주당의 내란 세력화 요거를 단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요거를 자료 화면으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글씨까지는 안 보이시겠지만요. 자, 대자보, 대자보로 보이죠? 내란. 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탈출하세요. Escape from the Democrat Plantation. 딱 해가지고 아직도 민주당의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망국적인 민주당이 만든 셋업 안에서 노예로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내란죄는 곧 민주당이고, 내란죄를 저지르는 것은 민주당이고,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세기와 더불어 간첩당이다.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하고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한 틀을 만드는 데 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작품이고 중국의 속국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헌법 제8조 4항, 이게 정당은 그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면 헌재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빙자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가스라이팅하면 결국 국정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이다. 이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이미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과 중국에게는 이상하리만큼 비굴하게 굴종하면서 간첩마저 잡지 않는 민주당은 이미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옳은 얘기죠. 요 인간들이 말이죠. 이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를 적대시한다. 요거를 탄핵의 1번 사유로 적어놨어요. 탄핵 소추안, 1차 탄핵 소추안에. 이런 정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상하리만큼 비굴하게 굴종한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란죄 요거요.
그리고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이런 정당은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예, 계엄 선포 생소하다. 그런데 국정을 마비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의 만행과 국민의 검증권을 철저하게 농락하는 부패한 선관위의 작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군 통수권자의 정당한 계엄권 행사를 내란으로 낙인 찍고 선동하는 망국적인 민주당의 셋업에서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요. 이제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 박탈, 탄핵 남발.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이 실증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요 예시를 통해서. 예. 예시를 통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 예. 이걸 보시면 말이죠.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 박탈, 탄핵 남발, 예산안 파행, 정부 마비, 중국을 위한 간첩죄 개정 반대. 이거 중국을 위한 간첩 밴드죠. 왜냐하면 지금 간첩 활동을 제일 세게 하는 데가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수사 못하게 하려고 요거 지금 간첩 활동을 하는 거 아니냐. 간접 활동을 지금 그 형사소송법 개정을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냥 거저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증거가 있어서 나오는 얘기라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 간첩 사건마다 등장하는 이재명의 별동대 경기 동부연합. 그 다음에 중국몽 따르겠다는 문재인. 그리고 한국이 중국에 붙어야 한다면서 말 엉덩이에 파리로 비유한 박원순이. 그 다음에 광우병 선동,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한미 FTA 반대 선동, 그리고 세월호 선동, 탄핵 선동, 이재명 대장동 비리, 그리고 이재명 관련 사건 사망자 7명, 이재명 무죄 만들려고 관련법까지 바꾸는 민주당, 종북 반국가 세력의 국회 입성을 도운 종북 반국가 세력의 진보당 3명. 어디까지 더 말씀드려야 하는가? 제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똑같아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러면서요. 과거 통합진보당은 전쟁이 나면 북한과 함께 남한의 반동 세력을 제거하고 미제를 몰아내겠다고 하면서 무기와 폭동을 준비했다. 예. 자, 그런데 이들은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으로 2014년 헌법재판소가 해산 판결을 내린 국가 전복 세력이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더불어민주당은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국회 입성을 지원했다. 이게 국헌문란의 내란 아닌가? 제가 그동안에 노래 부른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완전히. 뭐 맥락이 말이죠. 완전히 똑같아요. 이게 자유우파의 생각에 완전히 근접 자유우파의 생각을 그대로 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큰 글씨는 보이시죠? 국가 전복 세력, 반국가 세력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해산하라.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왜 더불어민주당인가? 김일성의 회고록 제목이 세계와 더불어다. 그리고 북한과 직접 연결된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복역한 신영복은 대표적인 주사파인데 그의 저서 이름이 더불어습, 그 다음에 손잡고 더불어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영복의 저서 더불어습 정신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거 전부 팩트예요, 팩트. 조선노동당의 핵심 부서인 정찰총구에서 대남 공작 사업을 담당하고 2014년 탈북한 김국성이는 신영복의 간첩임을 증언한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처음처럼 소주 있잖아요. 처음처럼. 그 글씨가 누구 글씨냐? 그게 신영복 글씨체예요. 신영복이가 그 글씨를 써주고서 수억 원의 지금 로얄티를 받아먹고 있습니다. 이 수억 원의 로얄티가 종북 좌파 이 양성 자금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소주를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소주값 중에 일부가 여러분들이 내는 소주값 중에 일부가 종북 좌파 양성 자금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그 처음처럼 이거 큰일 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것도 이 더불어도 신영복의 저서에서 나왔다. 아주 대표적인 빨갱이가 신영복이잖아요. 전향을 거부한 인간이잖아요. 신영복이. 이 신영복이 제로 국가정보원의 원운석까지 바꾼 인간이 누구냐? 바로 문재인이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공산주의자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패러그래프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의 빌부터 세운 부정한 나라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삐뚤어진 역사 안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의 법률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법률전을 로페어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법치주의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빙자한 만용이다. 대통령이 정당한 개헌권 행사를 빙자해서 사실상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제 반국적인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할 때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자보를요, 이제 어제 심야에 싹 서울대 안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전국 대학으로 이제 확산되도록 우리 자유우파 시민단체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훌륭하신 이 지식인 여러분들, 특히 이제 교수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가지고 서울대 이 트루스 포럼에서 내건 이 그야말로 정상적이고서 굉장히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주장문이 지금 전부 다 우리 국민들 머릿속으로 딱 주입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제목을 많이 걸어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차명진 의원이, 전 국회의원이 뉴델리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도대체 지금 이 경찰, 그야말로 이 미처 발광하고 있는 경찰 뒤에 누가 있느냐. 지금 검찰은 숨죽여 있고 공수처는 기가 꺾인 상황인데 경찰의 국수본은 왜 이렇게 드세게 나오는 거냐. 누가 있기 때문에, 민노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찰 기동대를 국수본이 동원한다고? 수사경찰이 치안경찰을 취한다 이 말이야? 국수본부장이 경찰 총수야? 수사경찰, 치안경찰 분리한다고 난리치더니 도처에 어른거리는 주사파 같은 검은 그림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옳은 얘기죠. 이게 차명진 의원이 이 주장이 아주 옳은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 자, 그래서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 차명진 의원 글까지만 써놓고, 자, 이 소개해드리고, 우리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부는 탄핵에 찬성했던 그 인간들이 뒤늦게 반성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윤상현 의원이 똑같은 지금 논리입니다. 서울대 트루스 포럼이나 저나 여러분들의 다 똑같아요. 왜? 이게 우리 우파들의 지금 분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같을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사파의 숙주가 그동안에는요, 전대협이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민노총으로 넘어가서 이 민노총이 주사파의 숙주답게 경찰의 난을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민노총 그야말로 유의해야 되겠다. 예. 그야말로 주사파들이 지금 날뛰고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배후에는. 자,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경찰이 난다. 그래서 배후에는 주사파 민노총이 있는데 지금 경찰 조직은 공수처와 공조하지만 공수처보다도 더 강경하다. 국수본, 이게 우정수가 본부장이잖아요. 이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을 기정사실화하고 법 절차 따위는 제쳐놓은 채 수사가 아닌 작전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을 지키도록 법에 규정된 경찰 산하의 101 경비단, 202 경비단은 경호처장이 항명했다. 그제 항명했잖아요. 관저에서 국수본 산하 경찰 특별수사단 수사관들은 공수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와 피를 부르는 몸싸움은까지 했다. 요것들이 체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특수본. 자, 한남동에서 민노총 애들이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검할 때도 경찰이 알아서 길을 터졌다. 자기네 편인 의경이 민노총한테 죽도록 두들겨 맞았는데도 그냥 방치했다. 왜일까? 바로 민노총 입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경찰 노조에 민노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들의 실질적 지휘부는 공식 라인이 아닌 경찰직장협의회, 경찰직협이라고 하는 사조직이라는 시각이 있다. 경찰직협은 경찰 내의 노조 조직이다. 그들은 노동조합 결성이 법적으로 불가하니까 직협이라는 이름의 외피를 두르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주사파 이 본대인 민노총과 깊이 교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3만 명의 회원인 경찰 직협의 내부방을 통해서 현 정세에 대한 민노총의 태도가 신속히 유포되고 있다. 자연히 경찰 지도부는 부하들의 추사파스러운 강경 노선을 눈치만 보고 끌려다니고 있는데 삽시간에 민노총 노선이 경찰의 공식 입장에 스물스물 스며들고 있다. 정말 큰일 났죠. 국수본 뒤에서 등 때리는 이들 민노총인데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내부망을 통해서 윤 대통령 2차 체포 결행을 압박하고 있고 전국의 기동 타겟들을 총동원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경상남도 의령경찰서 권영환 경감이다. 24년도 10월 당선됐고 임기가 26년 10월까지 2년이다. 아마 이 친구를 둘러싼 비선 조직은 따로 있을 것이다. 본인은 모를 것? 다 이렇게 해놓고 주사파 책동 냄새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난다 이겁니다. 주사파 책동 냄새. 자,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재명 집권하기가 지금 상황을 이끌어가는 1차 동인인데 하지만 그 못지않은 힘으로 저변에 주사파의 책동이 작용하고 있고 87년 항쟁 때랑 비슷하다. 주사파 활동 숙주가 전대협에서 민노총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럼 경찰 직협은 좌파가 한남동 저처에서 성공했더라면 숙주 내 내부 균열이 없었을 것이고 주사파의 정체도 안 드러났을 것이다. 주사파가 사라졌다고?
전대협 민노총까지 깊숙이 침투한 주사파인데 법원, 검찰, 국회, 경찰은 예외일까? 노노. 누가 주사파는 사라졌다고 떠드는가? 여순 반란 때랑 너무 유사하지 않은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각성하는 정도에 따라서 자유우파는 승리할 것이다. 한동훈 계열 뭘 좀 알고 떠들어봐라. 지금 공수처에 손가락질하고 거꾸로 경찰 투나기 바쁜 놈들. 주사파 본색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한 딸, 그 다음에 김종혁까지 공수처 비아냥에 가담하고 있다. 좀 이상하지 않나? 여우쫓으로 내려다가 호랑이 부르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그리고 윤상현 의원과 그 다음에 탄핵 찬성파들의 반성문, 요거는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격려 댓글 감사드리고요. 본 방송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